단순한 내피셜이 아닌 이 방식으로 플레이스의 순위를 97위에서 2위까지 상승시키는데 한몫한 비밀을 공개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광고의 비밀입니다. 오늘은 네이버 플레이스의 순위를 높이기 위해 필요한 수많은 액션 중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시는 네이버 영수증 리뷰에 대한 비밀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네이버 플레이스의 순위를 상향시키는 방법은 여러 방식들이 존재합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알고 계신 게 리어드를 통한 트래픽, 저장하기, 블로그 리뷰, 영수증 리뷰들이 되겠죠. 이 중 최근 플레이스 순위의 효자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네이버 영수증 리뷰의 비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 많은 분들이 잘못 알고 계시는 영수증 리뷰에 대한 핵심을 짚어드리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영수증 리뷰를 단순히 개수 쌓기 용도로만 사용하고 계십니다. 이 또한 좋은 전략입니다. 우선 영수증 리뷰가 많으면 맛집이겠구나 라는 신뢰를 하고 내 매장을 방문하니 말입니다. 하지만 영수증 리뷰는 단지 리뷰의 역할만을 하는 게 아닙니다. 실제 여러분의 플레이스 순위 상향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이제 영수증 리뷰에 관해 고민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알려드리는 대로 따라해 보시길 바랍니다. 영수증 리뷰는 단순히 개수가 중요한 게 절대 아닙니다. 하루에 10개, 20개, 단순히 영수증 리뷰를 많이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양질의 정확한 영수증 리뷰를 받는 게 훨씬 중요합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이라면 모두가 블로그 체험단 정도는 진행해 보신 적이 있으실 거라 봅니다. 요즘 워낙 체험단 시스템이 잘 되어 있죠. 리뷰 노트, 슈퍼 멤버스 등 직접 모집하여 선정까지 하시는 분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질문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체험단을 모집하고 진행하실 때 가장 중요하게 보시는 게 무엇인가요? 두 가지로 나눌 수 있겠죠? 첫 번째, 블로그의 지수. 두 번째, 블로그의 원고와 질. 사진과 글 쓰는 능력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 두 가지를 보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첫 번째로 해당되는 블로그 지수는 당연히 지수가 높은 블로그가 리뷰를 작성했을 때 더 많이 노출이 되어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질 수 있겠다라는 기대를 가지고 선정을 하는 것이겠죠. 그와 더불어 지수가 높은 블로거의 글들이 플레이스에도 훨씬 좋은 점수의 가중치를 가져다 줄 것이다 라는 기대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은 블로그 한 팀을 섭외할 때는 굉장히 많은 수고와 노력을 기울입니다. 그런데 왜 영수증 리뷰를 진행할 때에는 누가 작성하는지에 대한 수고와 노력을 기울이지 않을까요? 똑같은 리뷰의 영역인 영수증 리뷰에는 도대체 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으시는 걸까요? 여기서부터 여러분의 플레이스 점수 가중치에 대한 오해와 전략 미스가 발생이 되는 것입니다. 실제 인플루언서 및 방문자 또는 지수가 높은 블로그의 글들이 플레이스의 점수 반영에 더 높은 가중치의 역할을 할 확률이 높듯이 영수증 리뷰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제 영수증 리뷰도 각 계정마다 지수가 존재합니다. 제가 서브 계정으로 암암리에 운영 중인 콩블리시맨이라는 계정이 있습니다. 웬만한 모든 리뷰가 상단에 박힙니다. 단 한 번의 어뷰즈에 영수증을 생성한 적이 없으며 매달 네이버에서 진행하는 이벤트들을 참여하여 지수를 쌓고 있고 네이버에서 영수증 리뷰로 상위 1%의 영역에 있는 계정입니다. 이 말인즉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지수가 낮은 일반 블로그보다 지수가 높은 블로그 또는 인플루언서들의 글들이 내 매장의 지수에 높은 점수를 반영하는 것처럼 영수증 리뷰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어떠한 아무나가 내 플레이스의 영수증 리뷰를 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닌 실제 내 매장에 영수증 리뷰를 다는 계정도 지수가 높은 계정일수록 훨씬 유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 영수증 리뷰도 네이버에서 인플루언서 배지처럼 각 영역에 전문가 배지가 부착이 됩니다. 그만큼 영수증 리뷰 데이터가 계속해서 중요해진다는 사실과 더불어 영수증 리뷰를 작성하는 계정의 지수도 중요하다는 개념을 네이버도 명확히 힌트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제부터가 핵심입니다. 영수증 리뷰를 개수 쌓기 용도로만 받다 보면 양질의 영수증 리뷰가 달리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아무리 인플루언서가 오든 지수가 높은 블로그가 오든 사진을 개판으로 촬영하거나 작성된 원고가 짧고 고객이 원하는 양질의 내용이 없다면 블로그의 글은 상위 노출되거나 점수화되지 않습니다.
이 또한 영수증 리뷰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지수가 높은 영수증 리뷰의 계정이라도 리뷰의 내용과 사진이 소비자가 원하는 또는 네이버가 정해놓은 기본적인 규율의 평균 이상하는 양질의 리뷰가 아니라면 내 플레이스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 확률이 높습니다. 이게 현실적으로 여러분들이 매장 내에서 리뷰 이벤트를 바로 개선하셔야 할 부분입니다. 대부분 플레이스의 영수증 리뷰는 매장 내에서 진행하는 리뷰 이벤트로 달리게 되는데, 리뷰 이벤트를 참여하는 손님분들은 양질의 리뷰를 정성껏 달아야지가 아니라 리뷰를 빠르게 달아서 경품을 받기 위함입니다. 리뷰 이벤트를 진행하는 기본적인 가이드라인과 참여 방식을 변경하셔야 합니다. 일단 여기까지 들으신 분들은 그래요, 광빈님 잘 알겠어요. 근데 이 정도는 저도 충분히 알만한 사실 같은데요? 비밀 공개 맞나요? 네.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모르고 계셨을 진짜 비밀들을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대체 어떤 영수증 리뷰를 받아야 양질의 리뷰를 받았다고 할 수 있으며 실제 넷플레이스의 순위를 상향시킬 수 있는 영수증 리뷰일까? 단순한 넷피셜이 아닌 이 방식으로 플레이스의 순위를 97위에서 2위까지 상승시키는데 한몫한 비밀을 공개하겠습니다. 제가 추측하고 판단하는 사례를 화면으로 보여드리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례는 두 가지로 분류하겠습니다. 첫 번째, 지역 플러스 맛집 키워드. 두 번째, 지역 플러스 서브 키워드. 우선 네이버에서 강남역 맛집을 검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검색한 화면은 촬영 날짜 10월 7일 기준입니다. 네이버에서 강남역 맛집을 검색하였습니다. 첫 번째, 엄순녀 뼈구이 순댓국이라는 매장이 나옵니다. 상호명 하단에 썸네일이 나오고 썸네일 바로 하단에 영수증 리뷰가 나오는 게 보이시죠? 네, 영수증 리뷰를 보시면 강남역 순댓국, 강남역 해장국, 치즈 뼈구이 시켰는데 맵기 선택할 수 있고 맵기도 적당하고 라는 리뷰가 보입니다. 그리고 그 리뷰 안에 순댓국, 해장국, 뼈구이라는 단어가 볼드 처리되어 있는 게 보입니다. 우선 다음 매장들도 한번 볼까요? 두 번째 매장은 옥소반 강남역점. 스키야키를 처음 먹어봐서 가장 유명하다는 옥소반에 방문했어요. 야채도 풍성, 고기질도 좋아요 라는 리뷰가 보이며 리뷰 안에서 스키야키, 고기라는 단어가 볼드 처리되어 있는 게 보여집니다. 세 번째 매장은 고수 닭갈비. 닭갈비에 우동살이 진짜 맛있어요. 사장님 친절하고 맛있습니다. 가게 깔끔하고 시원해요 라는 리뷰가 보이며 리뷰 안에 닭갈비와 우동살이 라는 단어가 볼드 처리되어 있는 게 보여집니다. 우리 비밀지기 여러분, 혹시 여기서 네이버가 주고 있는 힌트를 눈치채셨나요? 어떤 영수증 리뷰를 써야 해 라고 말하는 힌트를 말입니다. 그 힌트를 이해하시기 쉽게 우선 강남역 맛집이 아닌 강남역 고깃집이라는 서브 타겟 키워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에서 강남역 고깃집을 검색했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첫 번째 다몽집 신노년 본점이 보이며 영수증 리뷰를 보시면 강남역 야식이나 강남역 회식으로 갈만한 고깃집을 찾으시는 분들에게 강력 추천드려요. 이 리뷰에서는 고깃집 이라는 단어에 정확히 볼드 처리가 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매장도 마찬가지로 고깃집 이라는 단어가 볼드 처리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진짜로 눈치채셨나요? 방금 검색한 강남역 고깃집이라는 키워드, 지역 플러스 맛집 키워드가 아닌 지역 플러스 서브 키워드입니다. 소비자의 검색 의도가 명확히 타깃이 담긴 키워드의 경우에는 명확한 타깃명이 영수증 리뷰에 녹아져 있어야 점수에 반영이 될 확률이 높다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건 사실 네이버의 생태계를 이해해보면 당연한 논리입니다. 고깃집이라는 키워드는 정말 명확한 고깃집을 타깃하여 찾고자 하는 검색 사용자의 의도가 있기에 고깃집이라는 검색어를 크롤링하여 가장 적합한 매장을 보여줘야 합니다. 검색 키워드와 일치하는 키워드를 크롤링하는 건 네이버로서 당연히 설정해야 할 로직의 구조입니다. 그렇다면 너무나 간단합니다. 내가 노출을 희망하는 타깃 키워드가 지역 플러스 고깃집이다. 그럼 영수증 리뷰에 고깃집 이라는 단어가 반드시 필수적으로 작성되어야 함이 중요하며, 내가 노출을 희망하는 타깃 키워드가 지역 플러스 파스타이다. 네이버에서 지역 플러스 파스타를 검색한 뒤 상위권에 노출 중인 매장들의 영수증 리뷰를 살펴보니 파스타라는 단어가 볼드 처리되어 크롤링되어 있다라면 영수증 리뷰에 파스타라는 단어가 반드시 필수적으로
작성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영수증 리뷰를 통해 내 플레이스의 점수 가중치가 높아질 확률이 월등히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그냥 단순히 키워드를 넣어야 좋겠지 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노출을 희망하는 키워드를 검색해 보신 뒤 네이버에서 해당 키워드의 영수증 리뷰에서 어떤 단어들을 크롤링 하는지 면밀히 분석하신 뒤 진행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이 노출을 가장 희망하시는 메인 키워드 지역 플러스 맛집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실 지역 플러스 맛집입니다. 강남역 맛집의 화면을 예시로 들어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보여지는 화면은 촬영 날짜 기준 10월 7일입니다. 네이버에서 강남역 맛집을 검색한 화면을 보시면 서브 키워드처럼 맛집이라는 키워드를 크롤링한 게 아니라 어떤 단어들을 크롤링하였죠? 네, 첫 번째 노출 중이던 엄순녀 뼈구이 순댓국이라는 매장에서는 순댓국, 해장국, 뼈구이라는 실제 엄순녀 뼈구이 순댓국의 매장에서 판매 중인 메뉴들이 나열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옥소반의 매장을 살펴보면 스키야키, 고기라는 단어가 크롤링 되죠. 실제 옥소반에서 판매 중인 메뉴명이 크롤링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고수 닭갈비도 마찬가지로 닭갈비라는 단어와 우동이라는 단어가 크롤링이 됩니다. 왜일까요? 왜 맛집이라는 단어가 크롤링 되지 않고 해당 매장에서 판매 중인 메뉴들이 크롤링이 되는 걸까요? 아주 쉽게 세 가지 이유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맛집이라는 단어가 플레이스의 점수 가중치로 반영이 된다면 네이버가 원하는 양질의 정보들이 쌓일 수 없습니다. 실제 검색 사용자에게 신뢰 있고 정확한 정보를 전달해야 하는 네이버의 입장에서 로직을 맛집이라는 단어가 반복되는 이유만으로 상위 노출에 도움이 되는 점수화를 시킨다면 수많은 리뷰들에 해당 매장의 명확한 정보, 메뉴, 서비스, 공간, 문화에 대한 정보들이 나열되는 게 아닌 맛집이라는 단어만 반복되어 노출되게 만드는 꼴인지라 절대로 그렇게 멍청하게 알고리즘을 형성할 이유가 없습니다. 결국 네이버가 텍스트를 통해 얻고자 하는 건 명확합니다. 신뢰성과 정확성. 그리고 두 번째, 신뢰성과 정확성을 얻고자 한다면 그만큼 검색 사용자에게 신뢰를 얻을 수 있는 또한 정확한 결과값을 도출해내야 하는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영수증 리뷰에서도 해당 매장, 여러분의 매장을 정확하고 틀리지 않은 명확한 정보를 작성하여 신뢰를 준다면 그 리뷰가 해당 매장을 가장 잘 표현한 리뷰이며 양질의 리뷰라고 판단하여 점수화시킬 확률이 가장 높습니다. 블로그보다는 한참 짧은 텍스트의 영수증 리뷰이지만 얼마나 양질의 리뷰를 통해 정확하고 신뢰있게 전달하였느냐가 핵심입니다. 롱폼에서 숏폼으로 자연스러운 변화의 흐름이 이어진 것처럼 긴 글에서 짧은 글로의 자연스러운 변화의 흐름이 이어지는 건 크게 이상한 부분도 아닙니다. 어디까지나 그 정보가 정확하고 신뢰가 있다면 말이죠. 어떠신가요? 영수증 리뷰도 쌓으면서 네이버 플레이스의 순위를 상향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구미가 좀 당기시나요? 어렵지 않습니다. 실제 최근 위와 같은 영수증 리뷰 설계 방법을 통해서 지역 플러스 맛집은 97위에서 2위, 지역 플러스 고깃집은 37위에서 1위까지도 상승을 하였습니다. 당연 영수증 리뷰만의 점수 가중치를 가지고 상승이 된 것은 아니겠죠. 다만 수백 개의 플레이스를 모니터링하며 가설을 세우고 관찰하는 저로서 이 방법이 굉장히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어느 정도 확신하고 있습니다. 제 영상을 끝까지 보셨다면 더 이상 고민할 이유가 없습니다. 지금 당장 바로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앞으로 영수증 리뷰 이벤트의 모든 진행 방식을 바꾸셔야 합니다. 단순히 개수 쌓기 용도로 진행하시는 건 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실제 아무 계정으로 리뷰를 받는다고 모든 리뷰가 개수에 적용되는 것도 아닙니다. 네이버는 점점 수많은 필터링을 거쳐 명확한 양질의 계정에 글들만 노출시켜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노출을 희망하시는 키워드를 네이버에서 어떻게 크롤링하고 있는지 명확히 파악하신 후 리뷰 이벤트의 진행 방식을 전면 수정하여 운영하시길 바랍니다. 조금 더 깊은 전략이 필요하시다면 구독자 전용 오픈 채팅방에서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매일 실전 마케팅 전략에 대해 브리핑 드리고 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저는 10여 년 동안 고독하게 플레이스를 분석해왔습니다. 그 결과 많이 아닌 데이터로 증명된 전략들만 정리한 첫 전자책을 집필하였습니다. 누군가에겐 꼭 필요할 것 같았습니다. 더보기란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대한민국의 수많은 자영업자 소상공인 분들이 승리하시는 그날까지 앞으로도 제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